원장님, 내 몸 만들기에 중요한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일반론적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당연히 식이, 그리고 운동, 그리고 정신건강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봐지고요. 그 중에서 운동, 저는 체질별로 좀 접근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의학에서 체질 얘기할 때요, 태양인, 대음인, 소음인, 소양인 네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소양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 몸이 굉장히 좋은 편이세요. 하지만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간 하체를 보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뒷목이라든지 어깨 경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목하고 어깨 쪽 스트레칭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되시고요. 소음인과 관련된 부분은 체형이 굉장히 왜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격근량이나 근육량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봐지게 되세요.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를 우악하게 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정신 수련만 적당히 해주신다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라고 여겨집니다. 보통 30세 이후부터는 10년 단위로 해서 그 근육량이 4에서 5kg 정도 감소하게 되게 되십니다. 그리고 65세 정도, 만 65세가 넘어갔을 때는 보통 이제 젊었을 때 근육량보다 25%에서 35% 정도 감소하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골격근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보온 효과라든지 몸의 뼈대를 지지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체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골격근이 체형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골격근량이 줄게 되면 결국에는 뼈대만으로 지지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세요. 그럼 당연히 통증부터 관절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통증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 몸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정답이라고 봐지는데요. 면역력이라는 게 특별하게 뭔가 보물처럼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진시황이 불로초처럼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세요. 대부분이 이제 생활 환경에서 많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어제 밤 12시 넘어서 주무신 분 계세요? 저요. 항상 12시 넘어서 주무시죠? 그러니까 저희 쪽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난임이나 불임 호소하시고 또는 이제 무월경 형태로 호소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심지어는 이제 3교대 근무로 인해서 유산으로 인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부분 여성분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성 호르몬이랑 가장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대부분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게 되세요. 근데 여성분들께서 나 핸드폰 한다 또는 친구랑 채팅을 한다. 밤 2시나 밤 4시나 이렇게 주무시게 되면 당연히 여자분들의 어떤 생리활동, 뭐 시상하부부터 내하수체, 난소까지 이어지는 호르몬 축이 굉장히 많이 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잠을 일찍 주무시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 항상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빅나리 아나운서님도 지금 혹시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365일 다이어트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 대부분 다이어트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식사를 끼니를 항상 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식사를 거른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식단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이제 칼로리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하의 지수 포만감이 오래 가고 그다음에 흡수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결국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 거르게 되면 당연히 다음 식사 시간대 굉장히 많은 양을 과도한 칼로리량을 섭취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몸에 대한 건강 앞서서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우리가 항상 현대인에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 하시죠. 네. 그렇죠.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게 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몸 안에서의 어떤 기전 자체가 지방을 계속 축적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적당한 수면, 그다음에 적당한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정신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지 치료가 필요할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맞아요. 홍순막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보통 이제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뭐 증상 자체가 목에만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척추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이제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가 있게 되면 허리 디스크까지 같이 입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북목 증후군 단순하게 근육 뭉침으로만 판단하시지 마시고 다음 질환, 목 디스크나 또는 허리 디스크
것까지 같이 연관지어서 발생하는 몸 전체적인 불균형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치료가 좀 필요하리라고 봐지세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네, 일단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우리 시청자님 증상 다시 돌아봤을 때 통증 부위에 색소 침착까지 나타났다라고 그쵸. 해주셨잖아요. 원장님, 이 부분은 또 어떤 이유에서인 건가요? 네, 보통은 이제 더마톰이라고 피부 분절들이 있어요. 신경학적인 부위에서 피부 관련성, 이제 피부를 담당하는 분절들이 있게 된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피부에 드러나는 단순한 여러 가지 이제 색소 침착이나 점이라든지 피부 변화 자체가 대부분 속에 있는 거를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피부에 주름살이 갑작스럽게 많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색깔의 변화, 색소 침착 또는 피부의 두께 변화 같은 것을 만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그 신경 분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테니스 엘보가 굉장히 아파요. 팔꿈치가 되게 아픈데요. 이렇게 만졌을 때 피부만 들어도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경추 6번 신경이랑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이 설명하는 색소 침착은 당연히 그 거북목 증후군의 신경학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